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있죠. 방송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 종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자, 1심에서 국정농단 이 묵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년 이상 형을 살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고,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1년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1년 확정돼서 퉁쳐서 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우병우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눈여겨보고 바로바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가 좀 우리의 뜻과 같이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또 당시 탄핵 정국 때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또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좀 멋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보수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족쇄에서 풀려난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느냐 아니면 투쟁에 나서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내일 방송을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문제는 이놈의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아우, 이 문재인 문제, 아우 정말. 이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단 한 인간도 입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문재인이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쟤네들이 풀어주지 말라는데 어떻게 풀어줘요? 저는 그래서 17일 내일 추석 연휴 전이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것을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형 집행정지는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일이라도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형 집행정지라도 석방을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을 6개월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정치 공작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난무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이 모든 공작은 문재인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진에 자기의 신복들을 침투시켜 놓고 마구잡이로 지금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보수 진영의 국민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도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의 간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문재인의 공작에 투쟁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한번 챙겨보자라는 식의 정치꾼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예요, 다. 그리고 요즘 보시면 보수 진영에 그나마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까지 하고 보수 진영의 파이팅이 점점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에 문정권과 이 좌익들에 맞서 싸우는 애국 투사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과 문재인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작년부터 내내 떠들어댔는데, 지난주에 이재명이 성남FC 뇌물수수 건에 이 무혐의가 나면서 어라? 이건 뭐야? 이건 무식이 일인가? 문재인과 이재명 간의 모종의 딜이 성사가 됐나? 이런 잠시나마 이런 고민에 빠졌었는데, 역시 이 교활한 문재인은요 절대로 이재명의 목덜미를 딱 틀어주고 놔주질 않고 급기야 화천대유라는 어마어마하고 확실한 건으로 이재명을 날려버렸어요. 이건 이재명으로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비리 의혹이 터졌고요. 그런데 이재명이 날아가는 거는 대환영이고 반겨야 될 일인데, 여기에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껴있다는 겁니다. 바로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놈의 회사에 또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박영수 특검의 딸도 이 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이건 난장판이죠. 자, 이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것들이 하는 짓이 저 왜 저러지? 진짜 언빌리버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이런 이해관계 때문인 겁니다. 그냥 다 얽히고 설켜서 그냥 김치 버무리듯이 다 그냥 버무려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저거 공격했다가는 내가 또 다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여야가 지금. 문재인이 정말로 잔인한 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요. 이런 비리가 있으면요,
바로바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 김치 묵히듯이 그냥 푹 그냥 묵은지처럼 묵혀놨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니까요. 이거 뭐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수년을 묵혀놨다가 대선 전에 그냥 이재명과 함께 보수 진영까지 싹 엮어서 그냥 터뜨리는 거 보십시오. 자, 기사만 보시더라도 다 드러난 거고요. 남은 문제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뭐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것만 밝히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건은요, 검찰에서 그 500억에 대한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만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의 아들도 화천대유의 계열사, 그럼 5명이 근무한다는 거기에 근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재명 지가 유튜브 방송에 직접 기어 나와서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은 뭐 5명이 다니는 회사에 다닌다. 물론 5명이 근무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알리바이가 딱 틀어막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재명이고 박영수고 곽상도 의원이고 서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고,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고의적으로 덮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황으로 보면. 자, 이건 뭐 돈에는요 여야가 없어요. 손에 손잡고 진짜 이게 뭡니까? 88년도 올림픽입니까? 손에 손잡고, 아 정말 너무하네요. 이 뭐 손에 손잡고 여야가 합쳐서 내각제 개헌한다고 저러고 있질 않나. 이러니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작자가 하나 또 튀어났습니다. 역시 정치하는 것들은 면상에 핵미사일도 뚫지 못하는 그냥 강철판을 장착한 것이 김부겸이라는 자가 현재 국무총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가 지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망각을 했는지 이재명을 또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업체가 1153배의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니는 상식이 있니? 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김부겸이 당신은 무슨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한번 다룬다 그랬는데 깜빡하고 못 달았어요. 자, 이재명에게 저런 소리를 할 만큼의 김부겸이는 과연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유 절대로 그렇지 않죠. 더 더러우면 더러웠지. 김부겸이 2019년 4월 5일 행안부 장관을 그만뒀습니다. 그냥 그만뒀어요, 이것도. 당시 강원도에 뭐 산불이 났었는데 산불 현장에서 임기를 마감하는 그런 또 대쇼를 해가지고 김부겸이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여기저기서 김부겸을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김부겸이 저렇게 영웅처럼 행안부 장관을 그만둔 날짜가 2019년 4월 5일이에요. 김부겸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가 이 4명이 라임의 테티스 펀드에 가입한 날짜가 4월 18일입니다. 한마디로 김부겸이 4월 5일에 장관직을 멋지게 그만두고 13일 만에 펀드에 가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김부겸의 딸 가족이 펀드에 12억을 냈어요. 근데 12억이라는 큰 돈을,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이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는 푼돈 취급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12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데 저렇게 짧은 그런 시간에 결정을 딱 뚝딱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계획이 다 있었다가 아버지가 그만두면 딱 들어가자. 아버지 시대 들어가면 또 그냥 표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돈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여기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라는 곳에서 라임의 실세 중에 실세인 이종필이라는 작자가 김부겸의 딸과 사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반포센터장이 1조를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 야, 이거 뭐 보험으로 따지면 보호망인가? 또 정상적으로 판 게 아니라 다 죄다 사기로 가입시킨 게 많아가지고 구속이 됐었어요. 당시 검찰에서 이 센터장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센터장이 멘붕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장이 작년 12월에 법정에서 사실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심 좋은 또 이 법원의 판사가 2년형으로 또 선고를 해줍니다. 아니,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는데 2년을 선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정관 예우가 확실한 정말 변호사, 엄청난 변호사를 수임료로 수십억을 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정에서 이 사실을 딱 그냥 까버리니까 2년형으로 확 줄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펀드의 핵심은
김부겸의 딸과 사위, 손자, 손녀, 그리고 이종필 이 5명 외에 법인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법인이 무려 349억 원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김부겸의 딸 사위 가족이 12억을 투자해서 얼마나 솔직히 큰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쟤네들한테는.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349억을 지르고 이종필이 6억 원을 넣어가지고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355억이죠. 그리고 딸 가족이 4명이니까 각각 3억 원씩 총 12억 원. 이걸 합치면 367억 원의 거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투자한 거지. 쉽게 말씀드리면 김부겸이 꼼수를 부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척 하면서 법인을 시켜가지고 수백억 원을 같이 그냥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법인이 이종필과 전혀 상관없다면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법인의 대주주가 이종필의 분신인 아바타라고 하죠. 포트코리아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런앤히트라는 사모펀드였다라는 겁니다. 런앤히트. 와, 이거 뭐 치고 달리기 이겁니까? 한마디로 이종필이 라임을 하면서 라임하고 똑같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여기다 투자하고 참 잘 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건 판매 수수료도 제로, 성과 보수도 제로, 판매 제한도 없고 그냥 죽여줍니다. 지들 마음이야 그냥. 자, 김부겸은 딸만 셋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 차녀의 이름이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이 개명을 했죠. 김씨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영화배우라고 하는데 자, 본명은 김지수라고 해요. 이 딸이 엄청난 집에 시집을 갑니다. 김부겸의 딸이. 대한민국의 비철금속으로 1위 회사인 이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인데 이 뭐 80몇 % 뭐 독점이더만요. 영업이익이 무려 7,600억 원대로 어지간한 재벌보다 짭짤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잘 봐요. 이거 계보를 잘 엮어야 돼요.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외아들인 최만석이 김부겸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장녀는 MB 측근인 세종나무 회장의 천신일의 장남에게 시집을 또 가고 나머지 차녀는 고인이 된 고방우영 조선일보 회장의 외아들인 방송훈에게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부겸의 라임을 조선일보가 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엮여 있어. 이거 무슨 가족 계보가 뭐 이래. 아무튼 지방과 지방 간의 이 홈핵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감싸주고 참 잘하는 짓거리입니다. 자기 식구를 어떻게 깔 수 있어. 조선일보 방상훈이. 안 그래? 결국 라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 김부겸은 언젠가 엄청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생각해보세요. 라임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이게 다 이게 끼어 있어서 그래. 이런 것들이 조선일보, 김부겸 다 끼어 있는 거야 그냥. 아무튼 기업들의 이 잘못을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이 보수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요. 아이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또 밥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신들만 잘 살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몸을 움츠리고 숨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저것들을 배제시키고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정통 보수의 권위를 되찾아서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해야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제 족쇄가 풀렸으니까 합류를 해갖고 저 비실비실한 국민의힘당 버려버리고 투쟁에 좀 같이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란 누굽니까? 헛소리하는 사람 말고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정상적인 보수 시청자 여러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